콜드런치 기술인데 미사일 발사 방식 중에 하나로 발사관 내부에서 로켓 엔진을 직접 점화하는 대신 고압가스나 압축공기 힘으로 미사일을 공중으로 튀어오르게 한 뒤에 지상에서 떨어진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하여 날아가는 기술이다.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발사 직후에 발사되고 엄청난 화염과 열기가 발사대 또는 잠수함 내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잠수함을 쐈을 때 잠수함이 안에가 다 타겠죠.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그래서 손상이 입으니까 얘를 갖다 압축공기나 이렇게 고압가스로 튀어오르게 한 다음에 거기서 점화를 탁 해가지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는 기술입니다. 기습 타격 효과. 발사 초기에 불꽃과 연기가 적게 발생을 한다. 적에게 발사 위치가 노출될 위험이 줄어든다. 360도 요격. 공중에서 엔진이 켜지니까 수직으로 발사된 후에 공중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서 발사관이 향하지 않은 방향의 표적도 타격할 수 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잠수함 내부에서 이렇게 뜨거운 화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사용한다. 이동식 발사대 현무 미사일이나 북한의 화성 18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발사 차량에 제어지는 그 충격, 화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콜드런치 기술을 쓴다. 지대공 미사일, 천궁과 같은 이렇게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는 발사 후 공중에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이 방식을 선택한다. 이것이 콜드런치인데요. 핫런치라는 것은 거기서 곧바로 쏘는 게 이제 미사일 핫런치라는 열발사, 발사관 내부에서 추진 로켓 엔진을 직접 점화하여 발사한다. 발사 직후 미사일의 강력한 화염과 가스가 발사관 밖으로 뿜어져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사 장비 구조가 단순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미사일이 발사관을 떠남과 동시에 최대 속도를 이룰 수 있다. 발사 시 발생하는 엄청난 화염과 열기 때문에 발사관과 주변 장비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하다. 발사 위치가 적에게 쉽게 노출될 위험이 크다. 그래서 압축가스를 이용해서 미사일을 공중으로 튀어든 공중에서 엔진을 점하는 방식인 콜드런치 대비되는 개념, 핫런치. 그러면 우리가 신궁 문제는 콜드런. 그 신궁과 현궁 우리나라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신궁은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신궁과 현궁 우리나라 있는데 이것이 핫런치 방식을 사용한답니다. 핫런치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발사관 내부에서 추진 모터가 즉각 점화가 돼서 화염을 뿜며 날아가는 것이 핫런치이고 천궁은 발사대 아래에서 가스 압력으로 미사일을 밖으로 쏘아 올린 후에 공중에서 로켓을 점화하는 콜드런치. 콜드런치는 약간 큰 애들. 이것은 그렇게 되면 약간 더 이렇게 이중으로 압축가스나 고압가스로 해가지고 쏘고 나서 하려면 이렇게 이중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돈이 좀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약간 큰 애들, 미사일전 큰 애들이 콜드런치 방식을 사용하고 작은 애들, 신궁과 현궁 이런 애들은 핫런치 방식을 사용합니다. 현궁은 보병 휴대용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인데요. 발사 망각 사수가 발사 후에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발사 망각 기능과 전차의 가장 얇은 상부를 타는 탑 어택 능력을 가지고 3세대 대전차 유도무기인데 2.5km, 관통력은 900mm를 관통을 합니다. 중량은 24km, 발사대 유도탄 포함해서 이렇게 현궁, 그래서 이런 데가 있고, 신궁 같은 경우는
신궁은 대한민국의 독자 개발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데 유도무기인데 신궁은 형궁은 전차 같은 거 타격하는 애. 그 다음에 로켓이죠. 로켓인데 신궁은 보병 같은 데는 이렇게 직접 휴대하거나 차량에 탑재해서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의 항공기, 헬리콥터, 드론을 요격한다. 적의 항공기. 그래서 헬리콥터 비싸잖아요. 헬리콥터 비싼데 이런 거 하나로 요격을 하면 돈이 엄청 들어서 여기서 신궁 하나당 한 발당 2인 1조업 배치되는데 최대 고도 3.5km, 최대 사거리 7km, 비행속도는 음속의 2배 이상, 이중, 이색, 적외선 탐색기, 적 항공기 열추적기만 플레어 등을 회피하고 정확하게 타격하여서 명중률이 90% 이상에 달한다. 목표물 근처에서 폭발하는 텅스텐 파편탄두를 사용한 항공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콜드런치 부분 발사관을 떠날 때의 가스로 초기 추진을 하고 공중에서 점화되는 방식도 쓰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궁인데 가격을 신궁 무기 가격이 그래서 장비 가격은 1억 9천만 원, 한 발당 가격은 유도탄 한 발당 1억 8천에서 2억입니다. 근데 헬기가 보통 얼마 정도 공격 헬기 가격이 몇백억이에요. 기본적으로. 아파치 같은 경우는 400, 500억도 되고 그래서 수송 헬기 같은 거. 그렇죠. 이거 싼 무기로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미국 배의 바이퍼 같은 거 370억 원 정도 되게 세죠. 수송 헬기는 좀 싼데요. 수송 헬기 가격 같은데 보면 최소 200억에서 2천억대까지 있다는 거. 치누쿠 같은 경우는 5천에서 8천만 달, 650억에서 1,000억 원 수준. 킹스탈리온 같은 미 해병대 현존 최고 가격이 1,200억 원 이렇게. 수리온 같은 경우는 200억에 300억, 블랙호크는 200억대. 그래서 오스프리는 헬기처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틸트 로터기인데 그래서 900에서 1,100억. 그럼 이거 하나당 이렇게 쏘면은 되게 싸게 잡는 거죠.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신궁 무기 선정해서 성적을 볼게요. 중동 한국형 중거리 방공 미사일 천궁2는 96% 요격률, 이렇게 아랍에미리트에서 탄도 미사일을 비롯한 적의 공중 도발을 96% 높은 확률로 격추시켰다.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무기, 드론 복합적인 위협을 대응한다. 그래서 이렇게 콜드 런칭 방식 기술을 적용한다. 우리나라 신궁 무기 우리나라 신궁 무기 실전 성적을 볼게요. 그래서 90% 이상의 높은 명중률 이렇게 해서 적어도 드론 일의 순항 미사일 요격의 중요성이 커져서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등 국가를 K방송으로 수송을 마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수출이 되고 있는데 신궁 수출 오케이. 휴대용 지대공에서 루마니아 2024년도에 1,200억 규모의 신규 54기 시스템을 수출.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한번 투입이 됐었나 본데요. 우크라이나 전장 같은 거에서 투입이 한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드론 같은 거 중요 시설을 보고하는 뭐 정유시설이다 드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고할 때 요새 드론으로 공격을 많이 하니까 이런 것들을 모로코 같은 것도 모로코에도 샀다고 그러네요. 모로코가 신고를 샀다.
101기를 도입을 했다. 모로코와 북아프리카 K방산 시장 확대 이렇게 KFA50 같은 경우 전차 자주포 잠수함 이렇게 이런 것들도 이렇게 우리나라 방산이 좀 커지고 있죠. 신공 한 발달 가격이 1억 8천에서 2억 원 수준인데 무인 드론 중요 시설을 보호하려고 그러면 다른 가격 대비해서 이것이 사실 싸죠. 네, 싸고 정확도가 있고 모로코도 샀나